안녕하세요. 연구 교감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1차 때보다 많이 오셨는데, 많이 오신 거하고 지원율하고 크게 상황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큰 기대하지 않고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번째 들으신 분 계신가요? 네. 학교에서도 아마 단위학교, 중학교에도 제가 직접 나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그런 학생들이 한 명 계실 것 같은데, 짧게는 10분, 길게는 한 20분 정도씩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항목마다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드리고, 아까 좀 교장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올해 1년 동안 바꾸고 싶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교육적인 체제를 바꿨고요. 안정적인 상황에서, 환경에서, 교육 환경에서 내년에 오는 신입생들은 어떤 시행착오 없이 좀 정착된 그런 교육 과정을 우리가 해갈 수 있다. 그 약속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 강경근이고요. 표도 민족사예요. 더 오래된 학교들도 있는데 저희가 민족자금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사학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 소개라든가 학교 프로그램 소개, 그다음에 진학에 대한 어떻게 진학 지도를 해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지원을 직접 하시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면접과 자소서에 대한 설명을 연구부장님께서 추가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인트로에서 유익한 동기생활, 어느 학교를 지원하시던 간에 저는 그냥 전 진학 쪽에서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직 경력이 25년 됐는데 25년 중에 한 20년 정도는 고3 담임을 하거나 진학 지도를 하거나 전국 각지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학교의 환경들을 진학 환경들을 봐왔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는 상담에 대한 배우는 학생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학생. 그러니까 진학에 대한 어떤 결과나 이런 진로는 내 아이가 바뀌어야 돼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학원을 바꾸거나 학원 선생님 바꾸거나 과외 선생님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그 상태가 돼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봐야 되는데 아이하고 싸움이 되니까 가서 다른 데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아이가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또는 내가 성격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건 3년간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고, 학업이라든가 어떤 다른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차별받지 않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학교가 많은 진학에 대한 변화를 갖고 거기에 강조를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기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성적 순서대로 도서관 개방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양정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진학 프로그램과 이렇게 해서 3년간 학교를 즐겁게 행복하게 다니면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대한 애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와 정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은연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20년 동안 그렇게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전문성 가지고 이렇게 팀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이사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자사고이기 때문에 16시간 이내에서 선생님들을 시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11개 학급씩 가고 있는데, 이제 11개 학급씩 현재 이제 올해 기준이기 때문이고요. 내년서부터는 자사고 현황이 조금 나아져서 20%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인원수를 다시 일반 학생으로 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개 학급 정도를 더 뽑을 수 있다. 그래서 12개 학급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교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교과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과 교과교실이 예를 들어 4개가 있고요. 영어는 국제교육 이렇게 어학시 또 따로 가지고 있고, 저희가 앉아있는 데로부터 바로 뒤에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3, 4, 5층이 모두 다 교과교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간이 저희가 총 12,000평인데 12,000평 안에서 넓은 그런 쾌적한 그런 정원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많지 않고요. 시설은 이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한 3시 반에서 4시쯤 끝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요. 한번 정원도 한번 불러보시고 바로 여기 뒤쪽에 정원도 보시고 도서관도 한번 보시고 가서 역사실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중학교하고는 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 자체도 중요하고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에 대한 시험이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누적된 기록을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기록되는 것에 민감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아직까지도 지향하라고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생활기록 등은 취업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인선에 있어서 사용이 되는 제출 서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학년 때는 2학년 너무 먼 얘기실 것 같고요. 1학년 때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과목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가 정해준 거를 그냥 그대로 들으면 돼요. 1학년 중간쯤 되면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2학년 때 배울 것을 1학년 중간쯤 적어서 돼요. 그리고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줘요.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11월쯤 되면 확정이 돼요. 그리고 다시는 못 바꿔요. 3월달서부터 수업을 내년 3월달서부터 배울 거를 지금 11월 정도에는 확정을 지어요. 그때 선택하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대부분 일반 선택 과목이 2학년에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뭐 2학년에도 진로 선택 과목이 있지만 일반 선택 과목은 대부분 수능 과목으로 이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 1학년 과목에서 지금 사탐, 과탐이 수능 과목으로 정해지고 다시 2학년서부터 배우는 사탐, 과탐은 수능 과목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을 2학년 때 배우는데 이때 또 선택이 중요한 것은 1학년 때부터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 이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과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3학년 때는 진로 융합 과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전공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 지역과 강남 지역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약간 이제 수능 중심 학교가 있고요. 정시 중심 학교가 있어요. 저희 이 목동 지역에 있으면 상위권 학생들은 정시와 수시를 둘 다 준비해야 되는 지역에 살고 계신 거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종이라든가 수시보다는 정시 쪽에 이제 몰입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목동으로 이렇게 모여들고 강남에 모여들고 있다 보면 동일 집단들 간의 경쟁에서의 상위권 학생들이 학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싫고 그냥 내 아이가 적당히 공부해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내신만 챙겨서 정시 보지 않고요. 내신만 챙겨서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지역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시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잘 듣고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내신을 챙기면서 정시도 준비해야 되고 그 중간에 있는 학생들은 내신을 꾸준히 잡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시와 수시 준비. 수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학종과 논술이 있습니다. 학종과 논술이 있는데 보통 최상위권에 있는 목동 지역의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학종과 정시를 보고요. 중위권이라든가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수시에서는 논술을 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이 되지만 여전히 양정이라고 하는 이 목동 지역에서는 정시를 놓지 않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서부터 일단 아까 말씀드린 수시 중심 학교는 이 3학년 이때까지의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지역에서는 공통 과목에서의 어떤 수능 과목,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 과목, 여기서 수능 과목, 여기서 수능 과목들을 잘 캐치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입니다. 잠깐 여기 좀 학생들도 많이 온 것 같으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학업으로는 중학교 때 배운 걸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공부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1년 이상의 공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1년 이상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양정 여기 중학교 학생들 대상을 하면서 걔네들 다 공부 얘기만 하다가 끝났는데 미적분 수투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모르고 있는 게 너무 앞에 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배우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교육과정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고 너무 많은 예습은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중학교 때 공부한 거를 좀 잘 준비해서 보면 됩니다. 지금 저희 학교가 작년부터 어떤 변화를 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 변화 중에 일부 몇 개씩 하나씩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수업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내 학업 역량이 올라가야 됩니다. 수업 중에. 그 수업 중에 선생님들은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들은 그 수업을 모두 다 잘 들을 수 있게 수업이 강조돼야 되는데,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아시겠지만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일주일 정도의 선거 처리 기간이 남습니다. 보통 학교가. 그 기간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선생님들마다는 뭐 이렇게 잠깐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기간을 16 플러스 16주, 총 한 주가 17주인데 17주 중에 마지막 한 주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이. 그래서 16 플러스 1루에서 마지막 1주, 한 학기의 마지막 1주에는 저희들이,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니까, 마지막 그 1주 기간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100분 동안 연강, 100분 동안 강의할 수 있는 특강을 모든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을 중심으로 특강을 하는 거죠. 내가 교과 지식이 아니라 재미있는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유익한 특강을 준비를 하고요. 학년제는 없고요. 1, 2학년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학생들이 그냥 열려있는 강좌 중에 내가 6개 분야 중에 7개를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이 6개 분야는 반드시 6개 분야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특강 주제를 확장한 학생별 심화 탐구를 하게 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 내가 7개, 100분짜리 7개의 특강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심화 어떤 탐구에 대한 어떤 발표 보고 자료를 내가 연구 자료를 쓴다고 하면 그거를 내가 발표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걸 신청해서 발표를 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개인별 세부특기라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적을 수 없는 과세특기라고 해서 과세특기 과목별 세부특기인데, 담당 과목 선생님이 내 수학을 써주고 뭐 영어를 써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교과가 애매하게 섞여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그걸 인정해서 적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학교 교육계획서에 실려야 되고, 학운위에 통과해야 되고, 교육청에 보고돼야 되고,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졌을 때 적을 수 있는 건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 네 개에 대해서 요 마지막 16클래스 서면 유연화, 적정화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샘플이고, 이번 겨울방학서부터 처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100분짜리 특강을 매 학기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특강 자료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써나가는 겁니다. 학년은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저거 아무 학교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 교무부장님께서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번의 절차를 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고 의견을 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해서 이번 2학기 때 처음 시작하는 거고, 이걸 개세특, 개인별 세부특기에 적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 뭔가를 듣고 변화해 나가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냥 뭐 하는 척하고 적어주려고 하면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에 차별화된 거를 보면, 지금 다른 학교, 인근에 있는 모든 학교,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192단위로 합니다. 주 32시간. 현재는 주 34단이라서 7일로 나누면 7호 35 하면 하루에 7시간씩, 하루에 7시간씩 5일을 하되 하루는 6시간 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32시간이 되게 되면 일주일에 3번은 3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애가 오면 중학교 애가 4시 반쯤 오고, 유치원 다니는 막내 동생이 그걸 데리러 가요. 그럼 아이가, 엄마가 오면 왔네? 그러면 애가 왔다. 너는 그래 학교에서 일찍 왔으니까 일찍 온 게 너한테 정말 좋은, 저 학교에서 일찍 오니까 애가 막, 엄마 이제 학교에서 막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저거한테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엄마 좀 조용히 좀 해줘. 이러지 않죠. 동안 핸드폰 때문에 부르면 안 돼. 왜 부르는지 알아요. 그래서 어쨌건 저희 학교에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까도 수업을 강조하는데 지금 32단위를 줄면서 이 주요 과목에 대한 제재가 많아요. 이 국영수 한국사는 전체 교육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다. 어느 경우에는 45%를 넘을 수 없다. 이런 규제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2시간씩 해서 주요 과목, 수능 과목에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도록 204단위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회하고 과학이 보통 3단위, 3단위가 나옵니다. 이게
전체 합쳐서 29단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국영수를 줄일 수도 없고 여기는 수능 과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수능 과목은 2학년서부터 시작 배우는 것들이 수능 과목이고요. 사회하고 과학이 지금 1학년 때 배우는 사회하고 과학이 수능 과목이에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만 나오겠는데 이게 이 문제는 당연히 쉽지 않아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게 되니까 수능도 쉽게 나올 거야. 그래서 수능의 목적은 변별입니다. 변별. 1등부터 9등까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뭐 잘하는 애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상한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어렵게 낼 건데 여기에 대해서 4단위씩 늘리고 그래서 국영수하고 사회과학을 저희는 유지를 하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4단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인간이 다른 학교들도 이것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뭐 요즘에 많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정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기초과목 이런 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2시간을 주면 유지에서 그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에서 조금 우리가 여유있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편안에 2018년도에 수능을 치르는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서부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에서 수능 과목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제목을 여기서 한번 적어드리면 되고요.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에 대한 건요, 교육과정에 대한 건 한 7, 80%는 다른 고등학교하고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들으셔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공통이라는 게 있는데, 진로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요. 많이 익숙해져서 이제 다른 학부모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쯤 되면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한 엄마들이 말이 많아요. 저도 목동 지역에서 지금 저도 50년째 살고 있는데, 이게, 저도 이 카페에서 일하는 거 좋아해서 카페에서 저도 약간 먹걸리거든요. 주말에 무슨 일을 하는데,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엄마들이 강의를 시작을 하죠. 아닌 얘기도 많이 있고, 양정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 거의 이제 지금 다시 수험생 엄마긴 한데, 4년째 하고 있거나 5년째 하고 있거나 전문가를 같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천천히 이거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모든 걸 제가 얘기를 막 빠르게 하고 있는 얘기들을 담임 선생님들이 왜 모르지? 당연히 모릅니다. 전문 분야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상담을 지역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여러 엄마들이라든가 또는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담을 많이 받고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오히려 나를 조금 더 모를 수는 있는데 나는 내 자녀에 대한 특별한 뭐 이과면 이과, 문과면 이과 어떤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고 갔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대신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고 검색할 수 있는 자리들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볼 것들을 정확히 갖고 와서 상담하시면 되고 다시 본론을 들어오면 양정고등학교의 양정은 주역에 있는 원명 하는 데서 이제 갖고 왔는데 이 수능환기비가 역사 별거 없죠. 이제 고종황제 명성황후 돌아가시고 시해되고 나서 이분하고 결혼을 하고 이분의 사촌 오빠에게 땅을 염전 16만 평씩을 세 명한테 줍니다. 16만 평씩을 3명한테 주고 그 3명이 각자 만든 게 진명, 숙명, 양정입니다. 양정이 1905년, 1906년이 진명, 숙명은 그 즈음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고요. 그 이후로 양정고등학교는 재단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학교들은 재단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갖고 있는 자산을 팔거나 해서 법인 되는데 그 양정은 지금 정통성을 되게 유지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몽이 양정 성공야라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서 바르게 기른다 이런 쪽에서 양정이라는 말을 갖고 왔고요. 저희들이 20년 전에 2005년에 100년을 했습니다. 100년. 여러분들은 여기 아버님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아버님들 혹시 자기가 나오는 학교가 50년이 됐대. 어떤 마음이었어요? 벅찹니까? 100년이 됐대요. 여보. 예전에 내가 나온 고등학교 100년이 된대. 그런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적금을 좀 깨자. 크게 기부를 해야 되겠어. 미쳤냐고 했겠죠. 미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약간 뭐 이런 게 있어요. 졸업하고 나면 졸업생들이 성적하고 상관없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나 양정 나왔어 이런 데 많아요. 대제고등학교 친구학교인데 대제고등학교도 친구학교인데
이번에 양배전이라는 걸 해서 지난 10월 26일 날 갔습니다. 싸움 났어요. 싸우다가. 그리고 럭비 경기하다가 싸움 났어요. 연고전이 지금 한 71, 2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다 한 4, 5년 더 깁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심판이 반칙이라고 했는데 한쪽에서 반칙이냐, 이게 왜 반칙이냐고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올해가 끝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면서 양정이 15대 14로 이겼습니다. 박수 한번. 네. 작년에 전패를 해두고 올해 지면 정말 애들이 이기고 울었어요. 막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다가 서로 이제 양교 교장 교회가 이렇게 앉아있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좀 껄끄럽게 이렇게 앉았는데 끝나고 나면 양교 선수들이 전체 한 3, 40명이 양쪽 그 스탠드 다 있는 그 양정 중고등학교 학생들 앞에 와서 딱 섭니다. 그러고 나면 제 학생들이 저는 다 일어나요. 저 이러면 천명이 없어요. 걔네 일어나서 배제곡 교가를 불러주고 양중 애들은 그쪽에서 양정 교가를 불러주고 이런 행사를 해요. 이렇게 좀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린 건데 하여튼 약간 그런 거가 중요해요. 배제고등학교 얘기를 한 거는 배제고등학교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군대를 가거나 저희가 양정을 나온다고 양정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양정 나왔습니다. 저는 양정 나왔는데 배제에서 이제 술 먹다가 양정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배제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배제 선배들이 술값 내주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어쨌든 약간 이 100주년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110주년, 120주년, 내년 120주년이에요. 아주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아니 막 음악회를 어디서 하냐면 지금 음악회를 운동장에서 할 거냐 KBS에서 할 거냐 롯데 콘서트홀에서 할 거냐 막 하다가 롯데 콘서트를 하자고 비싼 돈을 주고 롯데 콘서트에서 가오가 있지. 거의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가서 우리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돈이 비싸지만 몇 천만 원 내야 되지만 가서 하기로 딱 했더니 거기서 일반 학생들은 일반인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운동장에서 할 때 하고 있습니다. KBS 홀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아까 어떠시냐고 물어본 게 100주년이 됐어요. 100주년이 됐는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술 먹다가 선배들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얘기를 하다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100주년인데 우리 산꼭대기 올라서 양정 깃발을 꽂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혹시 어딘지 압니까?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게 단위 학교에서 단위 고등학교는 처음으로 재학생들을 끌고 올라가고 양정 깃발을 꽂았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100주년 때 50억을 모았어요. 50억을 모아서 장학재단 20억 값 받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매년 학생들한테 매년 1억 5천 정도씩의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을 또 지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 그래서 돈을 모으고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큰 교훈은 쓰기를 잘 써야 된다. 100주년 기념관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지금 20년째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아이들의 동아리실과 여러 가지 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걸로 전환을 해서 제작을 한 2, 3년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굉장히 큰 자랑 중에 하나가 오케스트라입니다. 전교생 1학년 전체가 오케스트라를 해요. 그냥 우리 애는 그냥 PD 대충 불고 그냥 점수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올라와서 이런 데 올라와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외를 해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 시간에 배운 걸로 충분히 학급 연주를 합니다. 이번 11월 말에 하는데 진짜인가 싶으신 분들은 나와 보셔도 됩니다. 11개 학급이 와서 여기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11개 학급이 공연을 하고 엄마들 앞에서 학부모님 앞에서 자기가 좋든 안 하든 다 올라가서 하고요. 학급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좀 적당히 관심이 있는 학생들 모아서 학교 양정고등학교 1, 2학년이 100명 정도 이루어진 관현악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YW대 매년 전국대회에 나가서 항상 금상 이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이런 체육관 갖고 있는 데 없죠. 학교에 농구부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지금 앉아 계신 데는 705석이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생활관이라고 해서 1학년들이
금요일, 토요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1박 2일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뭐 진학 설명회를 듣기도 하고 일부 이제 교육 활동 2-3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학생들하고 저녁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농구장에서 밤 늦게까지 라이트 켜놓고 농구, 라이트 켜놓고 또 축구 이런 것들 하면서 되게 친해지는데 너네 반, 1학년 너네 반 생활관 교육했어? 이 얘기가 뭐냐면 생활관 교육을 하고 나면 학급 아이들이 굉장히 좀 시끄러워져요. 친해져요. 그리고 소속감도 생기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하고 올해도 못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서부터는 다시 이걸 시작을 할 거고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할 건데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교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학교가 그냥 시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모이는 관심 있는 어떤 대화의 어떤 주요 용어들에 대한 단어들이 이쪽으로 좀 관심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얘기는 뒤에도 계속해서 할 겁니다. 도서관 이제 130명 정도가 이렇게 뚜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멀티미디어실이 있고요. 1층은 여기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을 돌다가 도서관 1층에 보면 개방을 해놓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생겼는데요. 양정고등학교가 지금 120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내년이 120년 동안에 있던 1907년에 얼마 전에 지하실에 있는 어떤 창고에 있는 물건을 꺼내다가 종이가 이만큼 쌓여있는 게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한문 선생님께서 역사에 관심이 있어 한문 선생님께서 이렇게 부추로 털어가지고 언제 털어서 이렇게 다시 했는데 고종황제가 인증을 한 1회 졸업장이 또 나오고요. 1907년에. 네, 그런 거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하는 역사입니다. 학교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역사에 관심 있으면 한번 이렇게 쑥 돌아서 가보면 역사가 무고한 그런 학교에 다닌다는 그런 아이들의 자부심 같은 것도 좀 느낄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요거 PPT 만들 때 이분이 이걸 보여달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작업을 해서 저쪽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역사 자료실. 여기에 요 뒤에 앉아 계신 분. 영상이 찍히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캡처해서 보여줍니다. 도서관 정면이고요. 도서관은 한 3년 정도 전에 도서관이 원래 이 독서실, 저희 어머니들 다녔던 독서실 이렇게 칸막이 다 막혀있고 여기 스탠드 혼자 있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던 데인데요. 이렇게 다 전체 다 리모델링을 해서 뭐 이게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약간 트렌드가 다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트렌드가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예, 누가 먼저냐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SD모라고 있죠. SD모 있는데 거기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게 되게 달라진 게 뭐냐면 이곳이 선생님들도 감독을 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던 시설이에요. 한 10년 동안.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 좀 해라 그랬는데 지금 이걸 막 가서 끌고 온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1시간 80분마다 선생님들이 직접 이 온라인 구글 시트 같은 데다가 바로바로 출결을 올리고요. 신청한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다 개폐가 됩니다. 내가 애들은 다 지장 등록하는데 신청하라 이 안에 들어가기로 한 지정석을 받은 아이들만 가서 딱 찍고 그럼 찰칵하고 문이 열리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딱 처음에 찍을 때는 부모님한테 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나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도록 시스템 갖춰놨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30-40명에서 시작을 했지만 30-40명에서 시작을 했지만 한 2-3달 만에 아이들이 가득 차서 지금 대기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 자리를 빠져야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리를 빠져야 들어가는 거는 더 성적순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일마다 출석 체크를 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너 나가야 돼 그러면 내가 제일 적게 이용했구나 그러면 좀 아무 이유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1학년들은 아무래도 학원에 조금 더 많이 의존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진학 컨설팅 많이 옵니다. 학습 컨설팅도 많이 하고 클리닉도 받으러 많이 옵니다. 전 지방에서도 많이 옵니다. 근데 그리고 주말에는 상담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얘기 듣는 거 좋아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학원은 아무리 보내도 소용없고요. 인강을 보고 전교 1등한 100점 맞는 아이들도 있고
학원에 과외를 옆에서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근데 해야지 하고 딱 볼 때 내가 해야지 하는 의지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너 요즘 열심히 하니? 대답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니 하고 물어보는 거면 안 하는 겁니다. 너 공부는 좀 하니? 그러면 눈 좀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엄마가 나를 믿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야. 뭔가 불만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야, 너 뭐야? 엄마 나 밥 먹잖아. 근데 이게 이런 얘기 하다가 지난번에 70분을 넘겼기 때문에 그거 그만하겠습니다. 요는 엄마 아빠잖아요. 엄마 아빠가 왜 공부를 해라 말아요. 숙제를 안 했어요. 갔더니 학원 갔더니 숙제를 안 했어. 깨끗해. 그 애를 혼내요. 왜 혼내요? 돈은 저 사람한테 줬는데 그 학원에다가 그러지 너 뭐 숙제 안 했네 이러지 말고 그냥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가 지금 백지인데 피드백이 어떻게 되냐, 넌 어떤 생각 갖고 있냐,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부탁을 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고 애한테 사랑을 주세요. 사랑한다. 딱 보다가 백지가 있으면 아무개 사랑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래야 됩니다. 애가 일단 나한테 우호적이어야 나중에 진짜 엄마는 날 좋아해. 그 믿음을 깨지 않으려고 공부라.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땡겨주는 겁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거 알죠. 저도 우리 아들이 둘인데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문고리 딱 잡고 가위다 무조건 공부나 하게 말할까? 이 팬트몽이야. 그런 진짜 누른다고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길리면서 느낀 아들 둘을 길리면서 제가 배운 거는 학교에 있으면서 좋았던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죠. 저희 와이프한테 아빠가 이제 진학 전문가라 좀 좋겠어.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생각만 많이 갖고 있어서 정말 신경 쓰지 않아요. 와이프는 저한테 왜 다른 애들은 신경 쓰고 우리 애들은 신경 안 쓰냐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5층짜리 여기 뒤에 있는 건물이고요. 아이들은 어쨌건 남자애들은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을 당겨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전에 그 아이에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오게 돼요. 핸드폰도 야, 나 핸드폰 안 갖고 와. 네. 엘리베이터 타고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한테 너 공부는 하니? 이러지 않습니다. 너 핸드폰도 안 갖고 너 공부는 하니? 이러지 않습니다. 엄마나 막 들어오더니 막 밤에 11시에 들어왔는데 막 튀어 들어오더니 막 하더니 그냥 한마디 저쪽에서 엄마 나 내일 6시 반에 껴줘. 딱 자요. 좀 이따 깨우러 갔더니 씻고 있어. 걔는 그런 때가 그런 학생들은 무조건 곧이라는 만 1년 안에 자기 걸 다 채워. 자기 거. 재수를 왜 하냐면 내 걸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도 잘 들어요. 재수를 왜 하냐면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걸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채울 수 있는 내 걸.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애는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뭐 소상관 갈 수 있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는 공부 적당히 했는데 서울대 갈 수 있는 애들도 역량도 있지만 내 그릇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건데 그것은 만 1년인데 정시 기준으로 보면 아직 2학년 12월이 되기 전에 내가 이제 내가 공부할 거야. 그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내 거 다 채우는데 1년이 12개월을 더. 근데 하여튼 그때 공부할 때 그럼 계속 놀다가 구둥 치다가 공부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목동 지역에서 있으면 내신은 상관이 없어요. 내신은 5등급이든 6등급이 상관없어요. 내신은 모의고사 기준으로 3등급은 유지시켜줘야 돼요. 학생들 모의고사 기준 3등급을 유지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적당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 가라면 가고 빠지지 않고. 모의고사 기준 4등급이 나온다. 이건 진학 설명회가 아니니까. 모의고사 기준 4등급이 안 나온다. 학원 끊고 과외 끊고 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적금을 넣으세요. 절대 4등급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적어놓으세요. 이건 나중에.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 기준 4등급이면 잘 찍으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면 얘가 정신 차리면 언제든지 그냥 이제부터 좀
잊어먹은 것들 다시 한번 봤어 이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3등급이에요. 2등급이면 2등급은 당연히 안정적으로 언제든지 공부하면 다시 1등급 갈 수 있습니다. 4등급 이하면 정말 진짜 학교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이건 유명한 국가교실인데, 이건 유명한 국가교실인데, 200개 고등학교가 제주도서부터 해서 제주도에도 서너 개 고등학교 있고 여러 고등학교가 와서 보고 간 국가교실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오늘도 오전에 저쪽에서 특강이 있었고,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역도 이게 운동하고 싶은 아이들은 언제든지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이건 태권도장이에요. 태권도장인데 얘네들이 운동을 점심시간에 사진 찍으러 갔더니 운동을 하고 있길래 저를 다 그랬더니 저는 얘네들이 뒤에서 그냥 급하게 찍고 왔는데 바보같이 서 있더라고요. 회장이 탁구대가 우린 6개, 이런 게 6개가 백주행 기념관에 다 있습니다. 예, 검도실도 있고 백주행 기념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놨고요. 운동장은 양쪽보다 굉장히 좋고요. 요건 그냥 사진만 찍어놓고요. 사진만 한번 찍어보시고 학생들은 그냥 이걸 언젠가 한번 한 줄 한 줄 외우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들이 왔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면접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대답을 하기 위해 대답 준비를 잘해가야지가 아니라 3년 동안 이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수 있게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의미 있는 경험이 있나? 그 다음에 일단 이거 예를 들면 끝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할 수 있게 저는 이거 자주 봅니다. 자주 보고 학생들한테 그런 상담을 하거나 어떤 신념에 대한 상담을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공진이라고 해서 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한번 학교 생활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과 모의고사 4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내신은 그냥 수능을 갈 거면 수능을 쳐서 정시로 대학을 갈 거면 내신 안 해도 되나? 절대. 이거는 지금 여기 아마 형들이나 누나들을 형이나 누나를 키우신 분들은 고민해본 적이 있으시는데 내가 내신이 내가 갖고 있는 내신으로는 서울대고대를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내신을 버리고 내가 내신에다 쏟던 에너지를 그것까지도 다 싹싹 긁어서 수능에다 몰빵을 하면 수능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납득이 가죠.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수영 선수가 내가 옆길을 들고 지금 아침엔 조깅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복근 운동하려고 이렇게 몸을 하고 하는데 내가 수영에만 집중을 해야 되겠어. 수영 선수니까 물속에서만 해. 그래서 나는 나와서 야 오늘 지금 운동장 뛸 차례야. 저는 수영 선수야. 여기 좀 들어갈까? 저는 수영 선수.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그러고 결국 그 아이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선택이 정말 수능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봐야지 하는 생각에서 간다면 가능해. 맞아요. 맞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한 10명 중에 1명은 진짜로 모의고사 성적이 좀 오르긴 해요. 내신 포기하고 정시만 준비하면 10명 중에 1명은 올라가요. 걔는 올라가는데 얘가 모의고사 성적만 봤을 때 걔는 내신도 올라가요. 내신도 올라갑니다. 내신 버리고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내신도 올라갑니다. 얘가 지금 이 내신과 모의고사에 고민하는 아이들은 고민의 시작에 같이 거의 동참해 주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기 싫으니 요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고사 다가오니까 엄마 중간고사보다는 난 수능을 해야 된다. 야, 너 내일 수학 시험인데 너 왜 속공 안 해?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엄마 나 수능이야. 수학 내신이 잘 안 나오는데 정시가 잘 나올까요? 수능이 잘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공부를 국영수 과탐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신이 왜 올라요? 주요 과목 성적이기 때문에 주요 과목이 지금 32단위, 39단, 34단위라는데 34단위 중에 25단위는 주요 과목, 수능 과목이에요. 그래 얘네들 단위수 높은 게 올라가고 그냥 이러면 되죠. 내신에서 국영수사와 주요 과목이 내신이 조금 올라가고 나머지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안 해. 그리고 이것만 내신에서 주요 과목을 해요. 그러고 나면 단위수가 높기 때문에 평균 저것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내신을 버리면 안 되고 내신을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동공지는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 점점 세특이 중요해지면서 이거는 예전처럼 그렇게 강조할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 양정고등학교에서는 과제학습답서라고 해서 수학여행을 어떻게 가냐면 지금 수학여행 대부분의 수학여행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수학여행을 과제답사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600명, 700명, 요즘 500명, 400명, 500명, 한 학년 4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는 2개 학급씩 움직입니다. 2개 학급이라 3개 학급씩 그 주제를 가지고요. 주제를 가지고 뭐 어떤 뭐 안동에 있는 문화를 안동권으로 간다 그러면 안동에 있는 문화 하나를 딱 지정해서 가기 전에 내가 조사하고 올 거를 해요. 그렇다고 3일, 4일 내내 그걸 조사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한나절 정도는 학습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일단 탐방하는 또 거기를 직접 그 지역을 가서 조사를 하고 와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단순히 그냥 수학여행으로서의 여행 갔다, 잘 놀고 왔다 이런 것보다는 작은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냥 77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40년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쉽게 어떤 여러 선생님들끼리 답사하고 강평을 하다 보면 문화체험활동 분다 그러는데 2학년 때, 1학년 때 갔다 오면 그냥 이거 너무 힘든데 가기 전에 힘들고 이런데 이거 좀 그냥 수련회를 바꾸면 안 될까요? 이런 의견들이 매년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저희가 그 어떤 작은 한국치는 교육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그래서 아이들의 이 과제학 갔다 온 다음에도 전체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급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동도 좋고 숙소도 훨씬 좋고 먹는 것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숙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선생님들이 약간 불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들이 불평이 있다는 거는 학생들이 좋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편하면 엄마들의 불만이 많아져요. 지금 양정고등학교는 뭐 선생님들 불만은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들 약간 빠듯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뭔가 하나씩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많은 얼굴 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범위 내에서는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역할을 다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리더십 캠프라는 건 반장반장들 하는 건데 다른 학교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생활강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교내 육상경기 우리 학교가 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통기정이 이 마라토너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1932년에 베를린에서 우승을 하는 게 저희 선배님이라서 교내 육상 경기 대회는 전교생들이 한 번씩 합니다. 그게 이제 교내 마라톤 대회입니다. 교내 육상 경기는 대부분의 학교가 하고 있고요. 100m, 200m 이거 하는 건데 교내 마라톤은 저희 학교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안타깝다고 그런 건 이제 송기정 선생님이 제일 유명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여러 선생님들인데 우리 학교에 양정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고 하는데 송기정 하면 이게 모르니까 그래서 양정고등학교 별님들이 제가 있죠, 제가. 좋은 걸로 이제 좀 유명해져야 되는데 럭비전 아까 말씀드렸고 월계 축전도 다른 학교들 축제하는 거고요. 동아리 활동은 저희 학교도 많이 있어요. 아까 산악반 있었잖아요. 산악반 80년이 된 동아리, 80년이 된 동아리고 아이들의 이런 옷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 선배들 중에 뭐 파고다 어학원 회장도 있고 뭐 선배들 중에 좀 각종 그 회장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냥 뭐 우리 산악반에 아이들이 오면 옷서부터 막 신발도 많이 해줍니다. 왜 많이 해줄까요? 산악반에 지원하는 애들이 요즘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하는 건 쉽게 없어지고 쉽게 만들고 이럴 수 있는 동아리들도 있죠. 댄스 동아리 같은 것처럼 뭐 댄스 동아리, 뮤지컬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밴드 동아리 이런 게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굉장히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동아리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쉽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반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됐는데 방송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성공하신 선배님들이 방송반 아이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어떤 회사의 별장에 오고 연수원 같은 데 불러서 같이 워크숍도 하고 그런 좋은 동아리들도 많이 있고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뭐 여러 요즘에 만화반이라든가 웹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는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신청해서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와서 만들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봉사활동, 외부 봉사활동은 안 하고 이제 교육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됐어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적당한 동아리만 하면 되고, 봉사만 하면 되고요. 학교 안에서 봉사를 어느 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걸 신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입에서도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우리 학교에서 350시간 봉사활동,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600시간을 하고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왜 없어졌냐면, 그거 중에 한 70~80%는 엄마가 없어 저걸 보고 막 이런 폐단들이 많아가지고 없어졌어요. 지금은 교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진로 활동이 자동봉진 중에선 진로 활동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그런 2022 교육과정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진로 활동은 다른 건 500자씩 적을 수 있는데 여기 700자를 적게 돼요. 진로 활동 교내에서는 또 진로 활동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교내 캠프, 관심 있는 이 과목에 대한 복합 캠프를 하게 되는데 하루 또는 이틀어치씩 우리가 하고 있고요. 교내 캠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아이가 대충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렇게 빡빡하게 애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 있는 게 오면 아이가 그래도 엄마 뭐 아무 의미 없었어 이런 것보다는 난 재밌었어 그리고 배운 게 있었어 이럴 수 있는 그런 교과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팀 교육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문화민재교육이라고 그러세요. 이거는 뭐 찾아보시면 많이 샘플이 있을 테니까 하고 그 수학영재학교 오늘 오전에 교장 선생님하고 이거 가지고도 한 30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뭐냐면 수학영재학급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뽑는 수학, 과학, 영재, 그러니까 수학, 과학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수는 뒤에 더 나오는데 1학년 40명을 선발하고 2학년 20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험을 쳐서까지 우수한 인재들을 뽑았는데 우수한 양중에서 그래도 학력적으로 우수한 아이들을 뽑았는데 이 아이들한테 실험시키고 그냥 뭐 하나 연구 보고서 하나 쓰는 걸로 이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 얘네들한테 뭔가 진로하고 연계한 그 안에서도 메디컬에 관심이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공대에 관심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이학에 관심 있는 애들, 또는 국제의 국제 뭐 국제반, 국제적인 어떤 어학에 제외국에 관심 있는 애들, 그 다음에 환경계에 관심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진로를 나눠서 그 안에서 멘토하는 거기에 전문 선생님들이 적어도 1년 또는 2년 동안 이렇게 끌고 가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영재학급을 제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수학 양정고등학교 수학 영재학급을 만들었다가 지금 영재학급이 생활교육을 접을 수 없는 시대가 돼서 이걸 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여전히 내년에도 3월달에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해낼 거고요. 약간 체제는 좀 바뀌어 나갑니다. 이거의 시작은 지난번 1차 때 어떤 한 학부모님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 뭔가 딱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질문의 고민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체제를 만들어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선도학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에 좀 아주 저희 학교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교장선생님하고 교육과정계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학과 이것도 지금 다른 학교하고 굉장한 차별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교과목이 1학년 때도 선택할 수 있고 2학년 때도 선택할 수 있고 3학년 때도 선택할 수 있어서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여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어느 한 학년에 과목 누락 없이 그대로 그걸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3년간 연계성을 좀 유지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 한 명의 인건비를 더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전으로 이거 예산을 좀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양정 윈도 오케스트라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그냥 한 학교 모든 학생들이 이런 학기들을 구성해서 지도를 하게 되고요. 연말에는 학급 오케스트라 발표라는 연말에 11월에 합니다. 교사들하고 학부 추천하는데 학부모들이 이렇게 나가시면서 어머니 나가시면서 그냥 너무 되게 좀 제가 엄청 못 쳤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 내 아들이 하는 거 보는데 좋으신 것 같아요. 악기가 아깝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각종 행사 양정배제 경전이랑 홈커밍 연장 60주년 80세 지난 며칠 전에 60주년 하신 분들이 오셔서 80살이세요. 버스에서 이렇게 내려서 오는데 오케스트라 애들이 이렇게 빠바밤 이렇게 해주는데 되게 감동을 받으시고 그거를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학교에 80살 되신 분들이 자기들이 용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1,500만 원을 학교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해안학교에 그래서 되게 양정에 대한 사랑이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고요. 발전기금을 하면 그럼 학교에서 뭘 하냐? 학생들한테만 쓸 수 있어요. 그 돈은. 정말. 저기 선생님 의자 하나 샀다가 벌금 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이자라는 게 그 학교 학생들 성적 처리하는 그 자리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샀는데, 그래서 다시 원상 복귀하고요. 어쨌든 학생들한테만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을 내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하고 있다고 했고요. 국제교류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양정고등학교 국제교류는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제가 지금 우리 학교의 문제는 지금 사진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한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요번에 지난주에 프랑스 학생들이 14명이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걔네들이 와서
이 학생들이 있는데서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학생입니다. 저는 16살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뭡니다. 한국어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 중에 뭘 좋아하고 어떤 학생들은 전 문화를 좋아합니다. 어떤 문화를 좋아하냐면 그래서 한국에 와서 주십니다. 그게 들어왔을 때 나갈 때 이제 저희 학교에서 그 교류를 하고 이 11일 동안의 교류를 하고 가던 날 아이들이 울면서 이제 걔네들 울면서 너무 뭐 양정 사랑해요 뭐 사랑해요. 저는 F라 앞에서 누가 울면 같이 따라 불어가지고 야 지금 완전 힘들어 죽겠습니다. 걔네들이 버스 타고 갈 때 이제 우리 홈스쿨링 같은 거 할 때 홈스쿨링 하는 그런 학생들이 같이 그냥 서로 이제 또 헤어질 때 버스 타고 딱 갈 때 보면 애들이 막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 교류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실질적인 걸 하고 지금은 또 일본 수바루 학교에 지금 우리 학교 학생 5명이랑 선생님 2명이 이소리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가면 그 집에 가서 뭐 그냥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특정한 아자고등학교, 수바루 고등학교에 가요. 그러면 아자고등학교에 가면 그 고등학교에 있는 나의 래핑 멘토가 생깁니다. 그 학생네 집에서 자는 거예요. 비행기 값까지 공짜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비행기 값은 자비 부담입니다. 이번에 한 명이 취소하면서 자기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나머지는 먹는 거, 자는 거, 교육받는 거 모두 다 공짜고요. 공짜라기보다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을 하고요. 걔네들이 왔을 때 대신에 내 아이가 잤던 아이가 오면 그 아이는 우리 집에서 재워야 됩니다. 당연하겠어요. 저도 재워본 적 있는데 제 방을 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학교는 그때 오는데 그 자료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바루 고등학교 지금 현재 가 있는 데가 수바루, 그다음에 아자분 좀 10월달에 왔다 갔고요. 우리가 한번 가면 걔네가 한번 옵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수업도 듣고 태권도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양정고등학교 엄청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가 넉넉지 않아서 지금 자료집을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드려가지고 자료집을 칼라로 영상이랑 잘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건 1월 달에 이번 올해 거를 다 기록을 만들어 놓습니다. 숫자를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하려고. 이탈리아도 갑니다. 이탈리아도 한 10명 정도가 갔거든요. 한 10명이 아니라 진짜 10명이 갔다 왔다는데 이게 지금 이런 노란 글씨가 있고 하얀 글씨가 있잖아요. 하얀 글씨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4년이라는 공백, 코로나 때 멈췄던 4년이라는 공백이 서로 멀리 떨어지는 다른 나라의 교류를 그냥 연락도 끊기게 만들었는데 충분했더라고요. 한 1년, 2년이요. 그래서 지금 3년째 코로나 때 마지막 2022년에는 온라인 교류를 시작을 해서 더 이상 이게 끊기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학교는 약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드스쿨이라는 것도 있는데 월드스쿨은 전 23개국 고등학교에 23개 고등학교가 참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양정고등학교가 그 티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양정, 내년에는 뭐 어디가 아니라 양정만 갖고 있습니다. 양정이 2010년에는 이 23개국을 초청해서 우리 학교에서 개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요거는 영어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적당히. 왜냐면 여러 나라 애들이 다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교육대학교는 본인이 가겠다 하면 좋은 조건을 갈 수 있는데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비싸더라고요. 활동이고요. 제기류가 있습니다. HRD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학과학 트랙, 이게 수학 영재였고요. 이게 스팀이고 메이커 교육인데 이거는 자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과학 트랙에 대해서 변화를 하는데 40명,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수 40명 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좀 이렇게 확대하고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 60명으로 유지를 할지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00% 무료. 양정고등학교 재단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주고 양천구청에서 1,500 정도, 2,000 정도의 자금을 주는 걸 가지고 3,0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얘네들 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학과학 트랙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20%에서 30% 정도는 자비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늘리고 프로그램도 좀 더 정시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건 현재는 학종으로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학생들한테 좀 인원을 늘려서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영재학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메이커 교육은
코딩이라든가 요즘에 유명하게 좀 필요한 코딩,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이런 걸 바탕으로 아두이노, 건축, 그리고 또 피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코 프로그램. 피코도 결국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기초적으로 아이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문성을 좀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 무료입니다. 학습지도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 세종캠퍼스 유치를 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뭐 서울대 11명, 27, 28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뭐 자랑으로 올려놓은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의대를 70명까지 보낸 적도 있습니다. 5년 전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풋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학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입학 설명을 통해서 정말 좀 이렇게 거친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는 교육의 어떤 책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거친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학교 안에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방해가 된다면 그런 학생들한테 좀 강한 제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교육 활동 안에서 우선 학생들이 바르게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결은 인풋도 중요하고 입결은 아웃풋인데 인풋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말 잘 가르칠 겁니다. 자기가 10의 영역으로 나오면 20, 30의 영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학교가 할 거고요. 약간 이게 어떤 선생님께서 저희 어떤 우려를 박영 교감 선생님께서는 진학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중의 교육이 진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양중의 교육이 인성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또 아까 말씀드린 체육활동이라든가 단학교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학교보다 견주어지지도 어깨를 나란히 그러니까 어디 비교되지 않으면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에게 우리는 조금 이제 그동안 우리 선배교사들이 20년, 30년 전부터 선배교사들이 만들어놓은 인성적인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유지해 나가면 돼요. 다른 학교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목동이라고 하는 한가운데서 진학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제 제가 어디 수능 응원을 하는데 가서 제가 대한민국 1등 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 오랫동안 열심히 하지 않도록 지금 내년에 입학한 학생들서부터는 충분히 이 지역은 넘는 그런 입결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시간이 또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몇 년 전에 언론사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남자분들한테 이제 보면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있고요. 뭐 이런저런 때에 따라서 있습니다. 친구랑 잡지 말 걸, 엄마한테 대들지 말 걸. 이게 좀 10대들이 하는 거고 이제 2위는 10대 중에서는 이제 내 인생 필요된 게 엄마한테 대들지 말 걸. 그러니까 뭐 10대들이 이걸 매일 후회할 거예요. 엄마 말 좀 들을 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돈 좀 먹을 걸, 70대 아내에게 눈물 날 걸, 이거 좀 보다 보면 이게 좀 뭐 아내가 먼저 좀 섭외를 한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10대에서 공부 좀 할 걸 이렇게 50대는 이게 지금 대치동에 있는 어떤 학원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요. 3년 전에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1타 강사인데 1타 강사 여기 와서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와서 애들한테 이걸 해주는 거예요. 여자 것도 있는데 볼까요? 엄마도 볼까요? 근데 그 남자 잡을 걸 중에 있나요? 후회되는 거기 때문에 남편 바가지고 마세요. 지금 딱 이때 아닙니까? 결혼 잘못한 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혼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남편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뭐 친구랑 싸우지 말걸. 여자들은 친구랑 많이 싸우나봐요. 남자들한테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남자랑 그러니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건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애들 교육 신경 좀 쓸 거는 이게 엄마기 때문에 아빠들한테 이것도 좀 없는데 애들 신경 쓸 걸 애들한테 공부 좀 배우게 할 걸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좀 하셨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걸 한번 해서 그냥 인상적이어서 그 사람한테 너 이거 원 파일을 좀 줄 수 있어?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그래도 8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공부는 해야 되는 거죠. 공부. 만약에 어머니께서 중학교 때 이래요. 제가 네, 끝났습니다. 어머니 잘 들어보세요. 애랑 싸우지 아빠는 아무래도 이제 여자라면 엄마 아빠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네가 공부하기 싫다고 울면 엄마랑 싸웁니다. 엄마랑 싸워요. 공부해야지 왜 안 하는? 막 애랑 막 서로 울면서 싸우는 거 보면 아빠가 그만 안 해. 그만 안 해. 그래서 애가 막 오면서 엄마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울어요.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학교 1학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얘기하죠. 야 이제 그냥 야 이게 뭐냐? 집안 풍지박 이게 뭐냐? 그냥 애 즐겁게 살라고 하자. 야 공부 잘해 뭐 할 거야? 야 해. 내가 좀 더 벌게. 해. 그래서 즐겁게 여행 다니기 그러면. 야 너 학원 안 다녀. 여행 다녀. 그 애가 고3 때 우는데 3명이 같이 웁니다. 제 앞에서 어찌하고 제가 F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슬픈데 엄마는 자기가 그때 잘못했다 아빠 잘못했다 막 그래요. 애는 왜 울어요? 애는 왜 웁니다. 갈 데가 없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우는 건 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장판지라고 합니까? 장판지? 엄마 아빠들은 장판지 알잖아요. 앞에 서울대학교가 쭉 있고요. 뒤집으면 지방대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하려고 딱딱 이렇게 뒤집어서 막 대학을 잡고 있으면 아빠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애도 뒤집고 그러다 보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 저희 아이 어릴 때부터 3등급은 유지시켜야 돼요. 아까가 모의고사 3등급 유지시켜 싸우더라도 공부 안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어릴 때 지금 학생들이 공부할 걸 나왔었는데 결국은 지금 아이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여지를 주면 살면서 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생각으로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양정고등학교 2008년서부터 진학부장, 저도 진학부장 한 6년 정도 했는데 진학 지도 체제를 잡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고민이 진학 지도를 정말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방법을 내겠죠. 이 월계, 이게 도서관은 뒤에도 나올 것 같은데, 도서관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도서관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재단에서 1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학교 운영하면서 1억이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지금 이게 뭐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학교 재단에서 1억 정도를 가지고 학교에 학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해주는 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다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처음에 질문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교과선생님, 그럼 우리 보러 지금 주말에 나와서 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추석 당일에 나와서 감독을 하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는 못하고요. 아니, 선생님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나는 추석 때 나와서 감독을 하겠어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면 돼요. 왜 일어나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70명 정도인데 일어나가지고 같이 전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때 다른 선생님들 우려를 막 했죠. 왜냐면 그렇게 선생님들이 진짜 감독을 하는 학교들이 어려우니까 외부인을 데려다가 감독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야 너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핸드폰 보지 않기로 했는데 핸드폰 어떻게 해 그러면 알았어요. 선생님이 하는 거 선생님은 어떻게 해?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유튜브 보지 않고 핸드폰 이거 내기로 했는데 안 냈어 그러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린 그러지 않아요. 양정고등학교 체제는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바로 나가야 됩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요. 어머니 얘가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다가 걸렸습니다. 그럼 뭐 교감 주잖아요. 얘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려고 지금 하려고 스포츠에서 도서실 꼭 여기 갔거든요.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제를 제가 규칙을 정해서 선생님들한테 운영하라고 줬기 때문에 내가 야 얘는 좀 봐두자. 엄마가 울어.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이 들고요. 그게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3년간 어떻게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건 뭐냐면 수리논술, 인문논술도 올해 선생님들하고 엄청 회의를 하고, 회의를 안 하던 걸 할 때는 회의가 아니에요. 학교는 전쟁입니다. 싸워요. 엄청 싸워서 그러면 알았어, 그럼 내가 그래서 제가 밤새가지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번에 강의만 하나 했습니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을 올해 수능 유형 정기고사를 수능 유형으로 내게 해달라고 하는데 출제 모든 권한은 담당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그래도 수능 유형 내신 공부가 수능하고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부탁으로 선생님들이 조금씩 신경을 써 나가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과후 수업이 올해 제가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진학을 위한 그런 체제를 잡았는데 잘 안 되는 게 방과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방과후 수업은 12월에 고민을 해서 1월 정도에 입학하기 전에 1월 정도엔 연간 계획이 나와서 그러면 나는 국어 중에서 수학에서 수원은 학교에서 공부하겠어. 근데 연간 계획이 나와요. 이게 방과후 안 되는 게 한 달짜리, 2달짜리만 이렇게 해서 이번에 뭐가 열릴지 하고 보고 그 다음 달에 뭐가 열릴지 하고 보고 그때 보니까 이게 결정을 못하네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당연히 이 연계성, 연속성을 가지고 학원에서 이렇게 의존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방학 때 좀 해가지고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게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딱 가다가 공부하다 말고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양정고등학교에 도서관 2층에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쓰시는 좋은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학교 어떻게 있는 학교도 많지 않지만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이 충전용 카드를 대가지고요. 5,000원 충전하면 5,000원씩 카드하고 또 다들 또 충전해서 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돼요.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학교 운영하는데 그럼 이거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담당하는 부서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안 하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더니 복잡해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런데 복잡해요. 행정실장한테 애들한테 무료로 줍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계속 감시 카메라를 달까, CCTV를 달까 막 이런 게 막 아무거나 막 복사를 할까봐.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도서관 2층에 도서관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주법은 필요한 만큼을 해요. 지금 3학년 수능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많이 쓰고 있어요.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복사인데 애들의 반응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정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면 종이값 같은 건 좀 해주고 고장나면 고쳐주고 정 부족하면 부모님들한테 종이 좀 사주세요 하면 됩니다. 나중에 들어주면 종이를 지불받겠습니다.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자 서비스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고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동기부여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솔직히 신청해서 하게 되면 도서관에 와서 대학생들이 이제 우수한 대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밖에다가 며칠 전서부터 2, 3일 전서부터 예를 들어 이번 주 월요일인데 이번 주 목요일에 어떤 형이 오는데 어떤 형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 형이 나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어떤 과목 어떤 거를 질문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뭐 예약을 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모르는 것 때문에 물어보기도 하는데 모르는 거 물어볼 때는 상담이 이하 학생들만 물어보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상담을 미리 해준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거기 생활기록부 같은 것도 이제 해주고 프린터도 자유롭게 아까 말씀드렸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밥 먹으러 광장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지금은 학교 돈이 많이 좀 들어가더라도 석식을 유지하기 힘든 식수 인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영양소 무조건 진행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학부모님들한테 뭐예요? 최소한의 식수 인원이 신청할 수 있게 좀 독려를 서로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50명이 된다 하더라도 3학년 수능 끝나고 나면 갑자기 1, 2학년을 확 줄어가지고 50명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학부 대표님들이랑 같이 상의해 가면서 이거 유지. 학교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올해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2학년들, 1학년들이 수학여행 가는 기간, 그 다음에 방학 기간, 다 지금 석식은 어떻게든 유지를 해서 360을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60 아니에요. 빨간 단 아니에요. 말 잘했는데 이 녹음이 돼야 되더라고요. 이것도 괜찮고 수학교과라든가 사탐, 바탐 이런 것들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논술 전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논술 프로그램이 올해 구축이 됐고
다시 12월 달, 이번 2학년들은 12월 달부터 2학년 겨울방학부터는 이과, 문과. 근데 문과 애들은 인문 논술을 본 애들은 2학년서부터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서 2학년서부터 인문 논술. 1학년들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고, 우리 반의 인재를 소개합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건 학종을 보게 되는 반에서 한 5명 정도의 아이들을 그 교과를, 그러니까 내 아들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을 앉혀놓고 내 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 아이가 어떤 걸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부분 좀 강조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이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상산고등학교라든가 하나고등학교라든가 용인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처럼 최상위권 아이들이 상위권 대학에 학종으로 가야 되는 그런 데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되 우리가 그 학교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특목고처럼 시수를 줄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중상위권 대학에 학종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학종 준비를 하게 되는 범위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우리 반에 인재 소개합니다 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제대로 잘했고요. 장학금은 지금 반에서 3분 정도 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엄청 재단에 요청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 10개 정도 요청을 했는데 첫 번째 조금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인근에 있는 우수한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은 내년 2월 달에 시험 봐서 하는 장학금은 그동안 많은 인원들이, 많은 아이들이, 큰 액수가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동기를 좀 받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받고 올 수 있도록 지금 이거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니라고 적어놨습니다. 지금 장학금은 반에서 1등 하면 1등, 2등은 200만원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뭐 100만원 뜯고 있다가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학 주도에 대한 이야기가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하였으나 이거는 3월달에 입학을 하시면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사진 찍는 시간 하나 둘 셋 하고 넣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웃깁니까?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그냥 어디 신문에 있어서 바꿨는데 양동고등학교 찾아보세요. 찾기 어렵죠? 5대 살인이 있습니다. 가나다 순이니까. 가나다 순이 아니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저가 이제 한 70분 한다고 했는데 70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한 1분. 네. 어쨌건 다시 한번 마무리 멘트를 하면 학생들도 있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신데요. 내년에 더 3월서부터 그다음에 신입생들이 오게 되면 정말 좋은 아이들 학교에 오면서부터 학교에 애국심과 자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3일 중에 3일차 마지막 가면은 재학생들이 아까 오케스트라 있다고 했잖아요. 오케스트라 100명이 신입생들하고 신입 학부모님들을 이 자리에 모아놓고 음악회를 해서 환영식을 할 거고요. 그 자리에서 웰컴 키트를 하나씩 준비를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양정고등학교에 보통 이 굿즈가 있는 허접하지 않은 단 애들 딱 받았을 때 뭐야 이거 이렇게 비닐봉지에 가져가듯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딱 보고 우와 딱 열어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SNS에 딱 올릴 수 있는 가격은 상관없이 기부 받습니다. 요즘에 이제 재단에다 더 이상 손을 벌리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본인들이 많이 여러 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수한 인재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또 더 훌륭한 아이들로 이렇게 성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성적으로, 학력적으로 우수한 아이들이 양동고등학교 와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내년 120주니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